안녕하십니까. 지금 속보가 뜨는 게 8일날 이재명하고 정청래, 장동익 대표 여야 대표회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찬 회담이 끝나고 이재명과 장동익 대표 간에 단독 여야 영수회담이 있다. 이런 데 그 속보가 뜹니다. 먼저 이제 그 8일날 점심 오찬은요. 오찬은 이제 이재명과 정청래, 장동익 3명이 합니다. 거기에 그 대변인과 비서실장이 배석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익 비서실장은 박준태 의원이죠. 박준태. 그 다음에 그 수석 대변인은 남자는 이제 그 박성훈, 저 친구입니다. 박성훈. 또 여성 수석 대변인이 있는데 누가 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그 다음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해서 오찬하는데 9명이 오찬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관심사는 과연 이게 서로 인간 취급 안 하는데 정청래하고 장동익 의원이 서로 이게 눈을 마주보고 악수는 할까? 대화는 할까? 이게 관심사입니다. 정청래, 이놈이 그 악수는 사람하고 만다. 이 국민의힘은 이거 내란당이니까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게 악수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는데 과연 이게 그날 이재명 앞에서도 똑같은 짓을 할까? 아니, 장동익 대표 먼저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정청래가 먼저 이게 그 손을 내밀고 말을 걸면 이게 뭐 뿌리칠 필요는 없지만 먼저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안 하면 이게 뭐 이재명 앞에서 정청래가 오히려 이제 개망신 당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재명이가 초청했는데 정청래가 악수도 안 하고 대화도 안 섞는다. 어떻게 할지 한번 이게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다. 처음 오찬에서는 이렇게 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오찬이 끝나고 이재명하고 이제 장동익 대표가 1대1로 단독 여야 영수회담을 갔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동익 대표 꼭 이재명한테 할 말은 당당하게 다 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재명이가 뭐 윤석열 대통령 만날 때 A4지에 10장 가까이 적어가지고 혼자 뭐 한 20분 가까이 떠드는 이래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이게 대화하면서 당당하게 할 말은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장동익 대표 평소에 태도를 보면 전혀 이재명한테 저는 뭐 주눅 들어서 할 말을 못하고 이럴 분은 아니에요. 장동익 대표 소신껏 할 말을 거침없이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높아심에서 제가 장동익 대표에게 3가지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재명한테 3가지는 강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 그 3가지가 뭐냐? 첫째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탄압을 중단해라. 이걸 반드시 요구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이요. 말도 안 되게 면회를 다 접견을 막아놨어요. 변호사 면허기 일체 접견을 금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걸 다 정성호가 하고 있거든요.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이제 다 교도소 관리를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힘들다. 왜 접견을 다 막느냐? 그리고 이제 한 평 1.7평이 뭐냐? 옛날에 다 33평 이상 이렇게 방해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치료, 이렇게 병원에 치료도 못 받게 하고 있잖아. 실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성모병원에, 강남 성모병원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치료라든지 또는 이제 교도소의 독방의 문제, 그 다음에 접견 제한 문제, 이런 심각한 인권 유린, 인권 말살,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래가 국격이 뭐가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혈압이 35에서 70,
지금은 이제 그 심각한 혈압이 저혈압으로 어지럼증이 있고요. 거의 뭐 실신할 수 있는 어지럼증으로 쓰러질 수 있는 이런 데 그 심각한 건강 상태다. 최소한의 그 의료는 최소한의 의료는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김건희에서 거기다가 이게 그 동시에 사상 초유력의 부부를 동시에 구속한 게 있냐. 이 문제도 반드시 제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 문제를 반드시 이재명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재명도 곧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기도 곧 아마 구속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높은데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당신도 항상 인생은 새옹지마처럼 돌고 도는 거 아니냐. 당신이 옛날에 고생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지금 이게 입장이 바뀌지만 또 새옹지마다 인생은 돌고 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인권 탄압 말살해서는 안 된다. 국격도 있고 이걸 분명히 이야기를 해달라. 첫째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뭐 중요하지만 이 특검을 이렇게 통제를 좀 해야 돼요. 지금 민주당이 계속 특검에 대해서 펌프질을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특검한테 예산 줄게, 기간도 늘려줄게, 인력도 늘려줄게, 좀 이게 끝까지 내년 지방선까지 좀 시간 끌어서 제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특검을요, 계속 부채질해가지고 지방선까지 악용하려고 하고, 그러고 이제 특검을 이용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최대 50명까지 처벌해서 그냥 개헌 저지선까지 해산시켜버리니까 이런 이제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동익 대표 강하게 이재명한테 강하게 항의를 하고 오히려 거기에 중단 요구를 해야 됩니다. 특검이 완전히 뭐 개망나니 양아치 조폭 깡패보다 못한 이런 데 저질 정치 특검이 야당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종교인들 있잖아요. 뭐 김장환 목사나 이영훈 목사,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는 손현보 목사 영장 청구나 이런 이제 종교 탄압은 국제 이슈가 되니까 하여튼 이 특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무리한 지금 완전히 뭐 공포 통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지 않냐.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가 없어요. 전쟁밖에 없습니다. 이런데 특검이나 경찰의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 이 부분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된다. 이걸 이재명이가 전 민주당 다 하고 특검도 이재명이 임명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저는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재명한테 가장 요구할 게요. 최근에 외교 참사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외교 참사, 이재명이가 단독으로 만나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뭐 외교를 갖다가 상당히 부풀려가지고 뭐 성과를 낸 것처럼 우원식이도요. 우원식이도 중국 가가지고 김정은이 한데 대기실에서 거의 한마디에 끝난 인사 거의 못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안문에서는 제일 구석에 외톨이처럼 여기 처박혀 있었다고. 근데 뭐 갔다 와서 뭐 이렇게 포장지라고 거짓말하고 하는데 특히 박지원이는 뭐 김정은한테 저 박지원입니다. 옛날에 돈을 내가 5천억 퍼준 박지원입니다. 이래도 김정은이가 누군지 박지원이 누군지 어떻게 몰랐다잖아요. 지금 이게 벌써 비하가 나옵니다. 박지원이가 북한에 5천억 이상 퍼줬는데 그 박지원이를 김정은이가 어떻게 알아? 그때 김정일이한테 퍼줬지. 김정일이한테. 그게 모르잖아. 하여튼 이런 박지원이나 우원식이 중국 가서 개망신 당했잖아. 이재명이는 미국 가서 이게 어떻게 당했냐고. 아무것도 이게 합의가 없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연방의 대법원에 판결이 확정돼 버리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상대권을 주는데 그게 법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확정이 돼 버리면 지금 항소심까지 트럼프가 패소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든 합의가 도로함이 타볼, 모든 합의가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따라서 트럼프하고 한 합의가 정말 이게 을사늑약보다 더한 굴욕적인 거죠.
전 세계 어느 나라에 6천억 달러 이상 퍼준 나라가 어디냐? 아니,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돈 제일 많이 벌어온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보다 흑자 본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규모에 왜 우리나라에게 6천억 달러 이상 미국에 일방적으로 퍼줘야 되느냐? 그러면서 얻은 게 없잖아. 아직도 자동차는 25% 관세고, 아직도 뭐 반도체든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어온 게 없잖아. 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뭐 퍼주기만 엄청나게 퍼주고 얻어온 게 하나도 없는 빈손.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서 빈손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제로는 되잖아. 근데 완전히 막 양손에 선물 꾸러미를 들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이게 빈손으로 뺨 맞고 돌아오는 이런 데 부끄러운 회담이었다. 이걸 분명히 지적하고, 그러고 이제 이재명한테 경고하세요. 아무나 양다리 걸치다가 다리 가랭이 찢어진다. 미국도 땡큐, 중국도 쉐쉐, 북한도 그냥 고마워. 이런 식으로 아무데나 일본 가면 아리가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러시아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가면 땡큐, 쉐쉐, 아리가또,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이건 알겠는데 제가 러시아 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무데나 여기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러면 이게 국제 왕따 호구된다. 제대로 한미일 공조가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이다. 우리 외교의 코너스톤이고 린치핀이다. 코너스톤, 주춧돌이고 핵심 축, 린치핀이다. 이걸 분명히 이재명한테 경고하세요. 함부로 양다리 덩거리 외교하다가 가랭이 찢어진다. 중국한테도 뺨 맞고 미국한테도 뭐냐 트럼프한테 버림받고 심각한 상황이다. 이걸 분명히 이재명한테 경고해주고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뭐 정동혁 대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합니다. 뭐 제가 하기에 이재명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걸 뭐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합니다. 적장도 합니다. 뭐 그럼이 정당한 대통령이든 참칭 대통령이든 가짜 대통령이든 거짓 대통령이든 관계없이 대화는 할 수가 있는데, 그러게 당당하게 할 말은 꼭 해야 된다. 특히 단독회담에서 뭘 하느냐? 바로 이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인권 탄압, 그 다음에 특검의 무자비한 야당 말살, 종교부터 무리한 특검의 개망나니, 잭 스미스들, 이 특검의 수사, 이걸 분명히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 안보가 중요하니까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저자세, 중국의 양다리 외교 위험성, 이 모든 걸 분명히 할 말은 하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8일날 한번 지켜보시죠. 뭐. 특히 공개된 오찬에서 정청래하고 관계 어떻게 만날까, 조우할까, 어떻게 조우할까,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재명과 1대1 회담에서는 당당하게 제가 말한 세 가지는 꼭 요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